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빠입니다. 내가 또 자고 일어나면서 기도를 했지. 오늘 아침에 올라온 영상이 새벽 5시에 찍은 영상이거든. 그래갖고, 또 눈 뜨고 일어나면 또 어떤 병크가 터져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뉴진스 제발 사고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면 뉴진스가 사고친 건 없더라고. 그 와중에, 사페토끼단이 분열이 됐대, 지금. 그래서, 사페토끼단 이걸 해야겠다 하는 찰나에, 그 와중에 또 김수현이 jut댔네. 그리고 김수현이 jut대면서, 김수현은 목숨 걸고 이렇게 뭔가 카바치고 있는 이진아 아저씨도 덩달아 엿된 분위기긴 한데, 나는 맨 처음에 이걸 잠깐 때리고 다시 올까? 약간 무호흡으로 때리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김수현 아저씨랑 이진아 아저씨를 잠깐 때리고, 김수현 아저씨가 아니구나, 내가 아저씨구나. 잠깐 때리고 오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내가 먼저 영상을 촬영 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페토끼단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좋은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분열이 나서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수현 잠깐 다녀올게. 알았지? 김수현이랑 이진아 아저씨 잠깐 다녀올게. 그래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재, 뉴진스 팬덤. 그러니까, 케이팝 역사상에 이렇게 악질적인 팬덤은 난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뉴진스가 동덕진스처럼 막 나갈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냥 무지성으로 지지해주는 이런 사페토끼단도 저는 한몫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사페토끼단 애들도 지금 내분이 일어났다 하더라고, 드디어. 그래가지고, 스포츠 경량의 헤드라이트를 보면, 어도어와 대화하라. 뉴진스 팬덤 하이브 앞 트럭 시위라고 해서, 야, 이선명 기자다, 이선명 기자. 내가 보기엔 이 양반도 보통이 아니지, 그치? 진짜. 지금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 악마답다고 말할 수 있는 기자 중에서, 일단은 뭐, 여러 명 있잖아. 근데 난 그 중에 한 명이 이선명 기자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스포츠 경향에 이렇게 헤드라이트에 올라왔고, 조선일보도 똑같이 올라왔어. 우리 이가영 기자는 갈라진 뉴진스 팬덤, 하이브 앞 트럭 시위, 승산 없는 싸움 그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거냐면, 하이브 앞에 실제로 트럭이 왔더라고. 그래서 팀 버니즈라고 자기가 얘기한 사람이, 요게 트위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은 X지? 그래서 양자님이라는 닉을 쓰고 있는 사람이 올라왔는데, 3월 27일 트럭 총공 1일차, 본안, 항소, 상고까지 최소 3년이며 패소 시엔 위약금 5명이 홀로 부담해야 한다. 연예인에게 유리한 가처분 11개가 모두 인용된 점은 본안 분쟁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된다. 우리는 멤버들에게 다른 해결책도 있음을 전하고 싶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대화하라라고 했는데, 이걸 하이브 앞으로 보내버렸더라고. 어도 앞으로 보내야 되나?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어도어는 계속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해 줬잖아. 그 가처분에서 지고 난 다음에 홍콩에서 지 멋대로 활동한데도, 근데도 어도어는 도와주겠다고 지원을 하겠다고 나갔는데 유진스가 손발이 벌벌 떨려요. 쟤네들은 우리가 그토록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왜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해? 약간 이래갖고 어도어 직원들은 홍콩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얼굴도 못 보고 돌아왔거든. 근데 결국엔 대화가 안 되니까 뉴진스 보고 어도와 대화라고 하는데, 근데 또 이 트럭은 또 하이바프로 갖다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이 트럭에 이렇게 딱 글 같은 게 쫙쫙쫙 올라오잖아. 팀 버니즈는 팬덤 전체의 의견이 아니다. 어도와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이 트럭은 하이브나 하이브 알바는 상관없다. 현실을 그만 회피해라. 현실을 그만 회피해라. 그래. 진격의 고민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지, 그지?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하나 좀 주옥 같아. 주옥 같아. 짧지만 강렬한 문장들이더라고. 부모들은 고집불통, 자식들은 법정 출석. 누굴 위한 소송이냐. 11개 전부 아웃. 본안에서는 어떻게 이길 거냐. 여기 했었고, 그리고 6인조라더니 위약금은 유진서 5명 목, 승산 없는 싸움, 천문학적인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 줄소송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미 공백기 1년, 소송으로 3년 추가, 모두에게 잊혀진다. 나중에 후회하기엔 뉴진스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 어른들은 뉴진스를 아낀다면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마라. 위약금은 뉴진스의 몫이다. 뉴진스 주위 어른들은 가스라이팅 그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이제 결국에는 위험한 길을 가도록 놔둘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야. 팀 버니즈는 팬덤 전체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는 대화를 하기 원한다. 그리고 이 트럭은 하이브나 하이브 알바는 상관없다. 현실을 그만 회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뭐 이게 얘기해 보면 그러잖아. 주위의 어른들이 가스라이팅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대충 알잖아. 이거는 주위 어른들이 가스라이팅을 한다기보다는 다 똑같구나. 전부 다 똑같구나. 나는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리고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도 그래. 지금까지의 그런 댓글만 봐도 알겠다. 가처분 전까지는 자기도 뉴진스를 지지했는데 이젠 제발 정신 차려라. 위약금 갚는 건 미니진도 버니즈도 아니고 너희들이 갚는 거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나마 정상 팬도 있었네. 위약금 손배 생각하면 무주성 화이팅 못 때리지. 안타깝다. 저게 정상이긴 하지. 위약금 6천억이 누구 개집 이름도 아니고 내가 팬들이면 그만하라고 울부짖는다라고 해서 이제 와서 뭔가 조금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이걸 본 DC의 반응은 그거야. 외국 언론사랑 인터뷰하면서 혁명이니 뭐니 한 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니야. 시계 넘었다. 그리고 이 댓글도 되게 재밌어. 지하실에서 한강뷰 가는 아이돌은 있어도 한강뷰에서 지하실 가는 아이돌은 처음 본다. 5글자로 정리됨. 유진스럽다. 사상 최초 6천억 위약금으로는 유진스 밑바닥으로 개처럼 사는 거 보고 싶다. 그리 되면 중국으로 튈련가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뭔 유선족이다라는 거부터 왜 하이브에 보냈냐. 그리고 안돼 동덕진서 폭망이야 재밌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동덕진서 나도 이거 밀고 있는 단어였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뭔가 조금 뿌듯하다. 그래서 근황 올림픽에서 보고 싶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린 유진스는 아무것도 모르고 손진해서 어른들에게 속아 넘어간 거다. 그리고 끝까지 가시 MC 무슨 대화냐 이제 와서. 그래서 어차피 너네들도 하이브 알바 취급 당하고 대화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얘네들이 진짜 팬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래 얘네들이 진짜 팬이라고 봐야지 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미 늦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제 어른이라고 해야 되나? 애초에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팬덤이라면, 정상적인 팬이라면, 당연히 말렸어야 돼. 이거는 맞잖아.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계약,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되게 천룡인인 줄 아는 것 같아. 나는 이런 거 어겨도 되는데, 내가 기분 나쁘니까 계약 파기되는데, 최근에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여기까지 온 것도 되게 놀라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어른들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사페토끼단 같은 경우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저거 반대하는 사페토끼단도 되게 많았대.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애들을 이게 몰아내면서 이 진성 사페토끼단으로 각성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와서는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유진스 팬들이 구렁텅이에 떨어진 것 같으니까 트럭 끌고 왔는데 올 거면 좀 빨리 오지 그치? 올 거면 조금 빨리 오지 그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팬덤이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아티스트 입장에서 어떻게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그래. 나도 내 독선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잖아. 뭐 있으면 퍽하고 날리고 그런 건데. 근데 내 오랜 구독자들이 누군지 알아, 나도. 근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어바님,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함부로 반응을 못 하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팬덤이 갈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서, 야, 이건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유진스가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어제 뉴스 봐도 알겠지만, 본안에선 거의 이기기가 힘들어, 사실. 가처분은 어떻게 보면 유진스가 당연하게 이겼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당연히 이겼어야지 본안 가서도 승산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가처분은 먼저 이제 활동을 못 해버리게 막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안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대. 이렇게 딱 막아버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진스가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건데, 유진스가 11개에서 다 발렸잖아. 그럼 본안에선 거의 졌다고 보는 게, 그건 거의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위약금이 아까 최대 6천억까지 난다 했잖아. 난 궁금했던 게 위약금은 비면책 채권인가? 난 그게 문득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유진스가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해서 본안에서도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될 확률이 높아졌는데 위약금의 경우는 비면책 채권이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일단은 GPT가 위약금이 비면책 채권인지 파산 신청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지 말해주더라고. 그래서 이게 비면책 채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덕진서가 비면책 채권이잖아. 걔들은 고의적으로 다 박살냈잖아. 이런 애들은 파산 신청에도 그게 남아있거든. 그러면 월급 들어온 대로 계속 나갑니다. 아무것도 못해. 비면책 채권으로 나와버리면.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서 비면책 채권으로 된 게 이게 준내 무서운 거거든. 면제받을 수 없는 채권이란 말이야. 파산으로도. 그게 첫 번째가 세금. 세금이 그래서 무서워. 미국에서도 그러잖아. 세금이랑 죽으면 못 피한다고. 한국도 국세청 준내 무섭습니다. 이거 다삥 뜯어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게 동덕진스가 당한 거지, 그지? 그리고 가족관계, 양육비 위자료랑 근로기준법상 임금관련 채권도 이게 비면책 채권이더라고. 그러면 유젠스 같은 경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만약에 6천억 위약금을 맞게 되면 얘들이 무슨 수로 갚을 거야? 맞잖아. 무슨 수로 갚을 거야? 이미 그때가 돼서 3년 동안 이게 법률 싸움 가게 되면 그 다음에도 얘네들의 상품의 가치가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보거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홍콩 때 봤잖아. 홍콩 플렉스콘 때 그 둔둔단 두둔두둔단단 이거 보니까 나도 하겠다 그거. 나도 하겠다.
하이브가 엄청 잘 만들었기 때문에 스탯이 후달리는 애들로 그렇게 뜨는 게 가능했단 말이야. 난 그리고 이런 거 볼 때마다 JYP한테 너무 화가 난다. 야, 엠믹스 같은 애들 두고 왜 노래를 맨날 그렇게 이상한 것만 주는데, 진짜, 어? 그래가지고, 잠깐만, 이게, 그래서, 잠깐만, 이해가 잠깐 했는데, 아, 미안해. 나 엠믹스만 생각하면 JYP한테 너무 열받는다, 나 진짜. 엠믹스 팬이거든, 내가. 근데, 이게 손해배상금이 위약금이 원칙적으로 면제가 가능 채권인데, 근데 이게 악의적인 계약 불이행이라고 봤을 때는, 이게 비면책 채권으로 되는 채권으로 변환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쟤네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진짜. 그래서 파산 신청으로 위약금을 통지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게 가능하긴 해. 멤버 개개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상업적 계약에 따른 위약금은 면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앞서 말한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인정되면 이때는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 법률 싸움이 또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평생 그냥 노예처럼 살게 되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하다못해 예를 들어 망한 아이돌 같은 경우는 팝콘 TV라도 가잖아. 아프리카라도 가잖아. 그래서 돈에서 그런 거잖아. 얘네들은 긁어 모으잖아. 내놔. 다 뺏긴다니까, 진짜. 내놔. 다 뺏겨요, 진짜. 엿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제 중국으로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뉴젠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제, 지금 이미 1년 쉬었단 말이야. 3년 뒤에, 똑같이 그런 뉴진스가 맨 처음에 그 풋풋한 마음으로 풋풋한 그 느낌으로 떴단 말이야. 그 풋풋한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 약간 뭔가 좀 표덕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 3년 뒤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어른 같은 사페토끼들이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근데 뭔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근데 내가 말했잖아. 이거 지금 네 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건 내가, 엔터 관계된 종사자 중에서 내 휴민티가 조금 있거든.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이미 한 명 돌아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폭동을, 이것도 폭동이라고 볼 수 있지. 주도했던 강성노조가 그거잖아. 뭐 이제 민지, 한이,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잖아. 되게 거침없이 돼 있었잖아. 근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 지금 돌아섰대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진작에 이런 어른들이 많았더라면 막 이제 그런 뉴진스를 우리를 구렁텅이로 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라면, 진작에 이 상황까지 가기 전에, 돌이킬 수강을 건너기 전에 이게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봉합이 될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변에 지금은 그런 것 같아. 좋은 어른들이 있냐 없냐. 옛날과는 다른 게 요새는 이제 어른들도 얘기를 못 하거든. 나도 얘기하면 맨날 그래. 에이 칠딱 새끼야 막 이러면서, 너 영포티가 어디 감히 그딴 얘기나 하면 나도 말을 못 해. 그래갖고 그래 미안하다 이러고 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옹령하게 만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냥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저녁에는 김소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